2017년 8월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미국에선 한반도에 대한 노골적인 전쟁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We can take action to defend the United States without seeking permission from anyone. 주요 언론들조차 예방 전쟁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2017년 무려 15차례나 반복된 미사일 실험 때문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기습적인 북한의 6차 핵실험, 순식간에 한반도는 전쟁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잠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북한이 그 ICBM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생기면 한국의 상황 같은 것이 이제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굉장히 어떤 미국 입장에서만 그냥 정책 결정하게 되거든요. 군사적 행동해서 예방 전쟁을 하든 무슨 선제 타격을 하든 북한에 소위 본때를 보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잡히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무식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이익이, 한국의 미래가 이제 무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주목받는 것이 한국학. 한국을 연구하는 모든 학문을 다 한국학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정치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을 잘 알리고 한국을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리는 노력. 또 요즘 또 한류가 있고 하니까 한국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세계 사강이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다면 자칫 열강들의 전쟁으로 확산될 위험까지 있는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한국의 평화, 그를 위해 한국을 정확히 이해할 한국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학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문화 중심지 뉴욕. 나는 뭐랄까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지난 10월 이곳에선 세계적 스타로 거듭난 한국의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또 하나의 특별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최정상 스타들의 꿈의 무대로 꼽히는 뉴욕의 시티필드 스타디움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연 것입니다. 익숙하게 한국말 가사를 따라 부르는 시민들, 그런데 이는 낯선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K-팝 역사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되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2012년도에도 싸이의 노래가 전 세계 신드롬을 일으켰었죠. 새로운 음악에 세계 팬들은 열광을 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커버 댄스를 직접 유튜브에 올리며 K-팝을 함께 즐겼었습니다. 이후 K-팝의 기세는 지금까지 꺾일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I enjoy nowadays BTS because they definitely know how to connect with the young generation and they're trying to send good messages. Hana, Pentagon, B2B, Twice. Obviously, I love Twice as well. And I feel like Gucci. I feel like Gucci.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즐기고 긴 한국어 가사도 문제없이 소화하는 팬들.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든 한 가지의 의문. 이들은 K-팝의 본고장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까요? 세계는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북미 지역 주요 도시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South Korea. It's like Asia. South Korea, here in the map. Station. Wait, this is taking a really long
That's a no for me. Oh no. I feel like it's not on it. Hold on. Oh, Vietnam's there. Cambodia. So Singapore. It's over here. Oh, that's Japan. No, sorry. No, wait. No, I don't know where. What's the capital of South Korea? I have no idea. Does it say?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온 오답률. 대부분이 한국의 위치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수의 노래를 깨고 있을 정도로 한류에 열광하면서도 정작 지도에서 그 위치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간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외에선 대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찾았습니다.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마침 한쪽에서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뭔가 촬영을 시작하는 학생들. 노래가 익숙하다 했더니 한국의 아이돌 NCT 노래였는데 수준급 커버 댄스 실력을 보여주는 이 팀은 스탠포드 대학 K-팝 동아리 익스트림. 공통 관심사가 K-팝이어서 자연스레 뭉치게 됐다는 이들은 유튜브에 커버 댄스를 올리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K-팝 동아리를 만들게 됐을까요? But it's also very important to me to learn about Korea through the culture itself. You need to consider when it comes to Korean people and different problems or different social issues and things like that. So in high school, a lot of my friends were into Korean culture and K-pop and K-dramas. So around 9th grade, they showed me some K-pop videos and I really liked it. And that's how I wanted to get started with dance. Goodbye, baby, goodbye. 한류를 접한 후 한국에 대한 공부까지 이어졌다는 학생들. 그 중에는 한국어가 수준급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드림 하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읽었고 와 이 내용이 엄청 새롭고 그래서 계속 봤고 관심이 생겼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난 뒤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다는 린디. 구이네라는 한국 이름을 가질 정도로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동아시아학 중에서도 한국학을 전공 중인데 졸업 후에는 정부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꿈이랍니다. 스탠포드는 이렇게 린디와 같은 많은 학생들이 한국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2001년부터 한국학 프로그램이 개설된 스탠퍼드에서는 역사, 문학, 경제, 사회과학 등 4개 분야에서 한국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KF와 민간재단 플라톤 아카데미의 지원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인기가 많은 것은 한국의 문학이나 문화와 관련된 수업. Korean brothers. I mean, I think we saw like a brief flash of the Chinese flag. It kind of it does allow for like the non-verbal communication, but then I feel like it also. And that meaning was really ambiguous. 이런 수업을 통해 한국을 더 자세히 알게 됐다는 학생들. 한국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We're going to have another guest. This time. But before starting college, my only knowledge of Korea was like th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like the kind of like the international conflict between there. It's like, oh, the Korean War happened and like this is what the U.S. did. But I think after taking more classes on Korean culture and language, like I think I just realized just like how like complex and how like in depth it can and needs to be studied. 한국에 대해 많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역사도 몰랐고 요즘은 우리 대통령하고 북한 대통령하고 같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한국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알면 알수록 그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됐다는 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 스탠퍼드 학생들의 대부분은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호감을 얻고 공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류는
그 다리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 정치 외교의 중심지인 워싱턴은 어떨까요? 이곳에선 과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될지 워싱턴 인근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 대학을 찾았습니다. 특정 재단의 지원 없이 뜻있는 단 3명의 후원자에 의해 한국학이 시작됐다는 이곳은 최근 한국어 문학 전공이 생기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더없이 늘었다는데요. 사랑이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오만한 멜로드라마. 야, 이건 한국에서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따라 부른다는 아이콘의 노래네요. 낯선 워싱턴에서 익숙한 노래를 듣다니 너무나 기쁘네요. 남녀노소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 공감하게 만드는 게 K-팝의 힘인가 봅니다. 한국 가요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이 친구들은 이곳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는데요. 한국 관련 23개 강좌가 운영 중인 이곳은 특이하게도 학생들이 먼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학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학생 등록 수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게 한 2012년, 2013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2014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에는 일단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팝 열풍인 것 같고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방탄소년단 팬클럽 그 아미 멤버들이 꽤 있어요. 학생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올해는 등록 학생 수가 중국어를 초과할 정도로 큰 인기라는데요. 게다가 비한국계가 90% 이상, 특히 학생들의 순수한 관심과 열정이 돋보이는 주제는 한국의 대중문화입니다. 직접 조사하고 발표한 자료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Because iKON and Winner are so different, it's like they're not really taking away from each other. So like iKON has a very like upbeat, fun vibe, and then Winner's more like relaxed and like low key. But I think it was just a smart move on YG because if you take the losing team of a survival show, they already like you're gonna know that some people already like those members. 학생들 대부분은 K-팝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줄을 이루고 전공으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Yeah, I actually learned how K-pop started to really become a bigger industry because I always questioned. So I didn't know anything, but once I heard Gangnam Style and I was like, oh, this is pretty interesting. So then I looked into it. K-팝으로 시작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다방면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학생들. 하지만 그에 비해 교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학 정교수는 단 1명, 대부분은 시간 강사가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반 학생들이 어제 대본 읽기를 하고 이제 오늘 실제로 영화를 이제 찍으러 나왔어요. 네. 학생들에게 또 다른 인기 과목인 한국 영화 제작 수업. 나랑 결혼해 줄래? 연출, 촬영, 연기까지 모두 학생들이 맡는데요. 상품 진짜 이쁘지? 태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진짜? 좋아. 드디어 마지막 심까지 모두 끝이 난 것 같죠? 학생들은 기획회의부터 참여해 한국어로 직접 대본을 짜며 무려 3달에 걸쳐 한 편의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볼수록 놀랍기만 한 학생들의 열정과 관심,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Interest in Korean language that's been increased so much by the popularity of Korean music is amazing.
So I think a lot of these young people, we meet them at some of these summer camps now who fall in love with the Korean pop star and start going to concerts and decide they have to learn Korean, and they go to summer camp and they learn. Yeah, they may never be Secretary of State, or maybe they will be, or ambassador to Korea or something. And I think that that is of great value. 2012년 조지 메이슨대 한국학센터를 처음 만들었던 노용찬 교수. 당시 중국학센터도 일본학센터도 없었던 학교에 한국학센터 설립을 처음 제의한 데는 특별한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한국 역사 가운데서 한국의 전성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 분야라든가 학문 분야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아주 우수하게 지금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개념을 글로벌하게 한국을 떠나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또 거기에 걸맞는 한국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 한국에 대한 관심은 빠른 민주화 과정,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서서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K-팝 열풍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전 세계 한국학 개설 학교는 10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습니다. KEF의 지원으로 세계 곳곳의 한국학 교수직도 크게 늘었는데요. 우리가 만난 수많은 전문가들은 한국학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So for Korea to, try to understand Korean society and Korean culture from a Korean perspective, that goes beyond, media representation of Korea, and hopefully, that will lead them to be able to engage in global issues, from a very culturally sensitive stance and perspective. 결국 한국학을 지원한다는 것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거든요. 결국은 한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고 한국 상품,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겁니다. 즉 한국학이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 한국에 대한 지식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학문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앞장서 활동하는 곳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외 한국학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문 체계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조금 더 친한적인 태도나 인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외교 차원에서는 더 전략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친한파를 키워낼 한국학은 미군과 평화봉사단 출신의 학자를 시작으로 한국 유학생 출신을 거쳐 미국과 한국을 잘 아는 이민 2, 3세대 코리안 아메리칸들로 그 명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존재감조차 없었던 60년대 가난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한국을 이들은 어떻게 처음 공부하게 됐을까요? 1988년 한국어 강좌를 시작으로 한국학을 시작한 LA의 명문 UCLA. 이곳은 현재 11명의 교수진을 가진 해외 최대 한국학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이곳엔 한국학의 대부를 통하는 분이 있다는데요. 바로 역사학과 존 던컨 교수. 그가 한국학을 연구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한국 사회 여러 면모를 보니까 역시 한국은 참 미국하고 매우 다르다, 재미있는 사회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미국의 조금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개인주의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개인보다 이 집단, 가정 위주로 이제 생활하는 걸 보고 조금 더 인간답게 사는 데는 한국 사회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한 미군으로 첫 인연을 맺은 후
한국 특유의 매력에 끌려 한국 고대사 연구까지 이어간 존 던컨 교수. 그는 현재 한국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쉽게는 다들 한류 때문에 그렇다고 K-팝이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역시 한국의 경제적 개발, 발전, 또 한국의 민주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들부터 시작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의 그 변두리에 있던 다른 그 종족들이라든지 민족들이 거의 다 중국 안으로 흡수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끝까지 오늘날까지 독립된 국가로서 그리고 뚜렷한 그런 민족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학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가치가 있다는데요.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눈에 띄는 조사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외국어 강의 수강 인원을 조사하는 미국 현대언어협회에 따르면 다른 외국어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한국어는 유일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걸까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캠프는 매년 대기자가 수십 명에 달한답니다. 캠프 기간 내내 오직 한국어만 사용하며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다양한 문화까지 배우고 있는 학생들. 이 캠프의 촌장으로 오랫동안 활약해온 분은 구다이라는 한국 이름도 가진 스탠포드 대학의 다프나주르 교수입니다. 그러고 보니 린디 학생의 수업 시간에 만났던 바로 그 한국학 교수님이시네요. 이분이 말하는 한국학 캠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문화잖아요. 그리고 사상이고 그런 그 포괄적인 어떤 패키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같이 밥 먹고 자고 요즘 이제 인기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춤추고 이런 그 문화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말 떠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 처음 한국을 찾은 이래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주르 교수. 20년 전 그녀를 캠프로 이끈 사람은 당시 스승이었던 로스킨 교수입니다. 그는 왜 캠프를 만들었을까요? 대학교 가서 시작하면 사실 너무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18세 이하 학습자를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그런 기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어릴 때 시작을 해야 정말 잘하는 이제 한국어 학습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더 많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한국어 캠프. 그런데 로스킨 교수는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들이 한인들 자체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고 무관심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말과 과연 우리나라 문화가 외국인이 배우고 싶어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그런 태도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지금도 한국은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너무도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캠프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 독립된 건물조차 없이 러시아관에 끼어 새빵살이 중이랍니다. 그나마 한 기업가가 500만 불을 기부해 겨우 숨통이 튀었다는데요. 라디오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한글날 특집으로 그 로스킨 교수가 스튜디오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자체 마을이 없어서 이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러시아 마을을 더부살이, 새빵살이 뭐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러시아 마을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일정을 해야 되고 한국학의 필요성을 절감한 기업가의 기부로 드디어 숲속의 호수 캠프의 한국관 건물은 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가는 이스라엘. 국제사회에서 전략적인 공공외교를 추진 중인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동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그 유대인이 공공외교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아주 촘촘하게 침투를 해서 친이스라엘 정책이 형성되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공공외교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Of more than 6 decades of friend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이스라엘의 경우 유력 인사들과의 커뮤니티를 다각도로 운영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stand before you more than 13,000 strong. 전문가들은 일본 역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이미 50년 전부터 일본학을 발전시켜 그들의 문화를 알리는 한편 국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재팬 파운데이션 같은 정부 산하 기관뿐이 아니고 사사카와 재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이제 일종의 미국 지부랄까 미국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표가 이제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CIA라든가 FBI를 통합해서 만든 게 이제 DNI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를 한 분이 이제 바로 데니스 블레어라는 분인데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정보를 총괄했던 완전 미국인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일본 민간 재단의 대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거고. 민간 재단에서조차 공공 외교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일본. 이를 위해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데니스 블레어를 영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일본 국제교류기금 J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JF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国際交流基金の仕事は一言で言えば国際文化交流の推進です。日本の友人を増やし世界との絆を育むということを挙げています。 세계의 친일본 세력을 확산시키려 노력한다는 JF. 해외 일본 학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やっぱり人に対する投資、人を作る支援をやめてしまうと、研究者が少なくなるとどうしても日本研究は細くなっていく。これはぜひ避けたいので、やはり人に対する投資は、確かに成果がすぐに出ないというのは我々も辛いところですけれども、そこをなるべくやはり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사람을 키운다는 일본. 일본어에 능통해 보다 전문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IUC를 만들어 지원 중인데요. 이곳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은 매학기 50여 명.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ここまでが疑問だというのが分かります。そうですよね。そのお金がもらえなかったら私はここに来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今は IUC からの奨学金と、アメリカの方からの奨学金ともいただいております。幸い運がよく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が 모두 장학금을 받는다는 학생들. 그 재원은 어디서 날까요? 企業とか財団とか、あるいは個人とかですものでして、例えば日本財団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は笹川さんという人がボートレース協定で得たお金を投資して財団作って IUC その他のところに出している。
정부에만 의존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주로 민간 재단에서 많은 돈을 출연해 일본학 발전을 돕는다는데요. 그 효과는 벌써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戦後、IUC を設立した時に日本に興味を持っている人が非常に少なかったし、それから、戦後間もなくなのでアメリカの中では日本は決して評判がなかった時代でした。でそれが変わっていろいろあるでしょうけれども、日本を、いいパートナー、いい国、プラス面で見ている人がものすごく増えていると思いますし、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역시 우리의 30배에 달하는 돈을 중국학 인재 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 IUP에서는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일 강도 높은 수업을 하기로 유명한데요. 到 IUP 来学习的学生的目标最主要是学好汉语，但是学好是什么意思呢？他们想要在工作环境里，或许在他们自己的学术研究上使用中文来进行交流。 모든 수업은 중국어로 中国的 이루어집니다. 经济发展的非常快，但是也存在一些问题有什么问题呀？出现了什么问题？人们开始问什么问题了？贫富差距的问题。对，差距。还有环境污染的问题。能够克服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열띤 수업, 자국의 학문을 공부하는 해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일본과 중국 모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결코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완전히 장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50년 전에 일본에서 계속 팍팍 이렇게 일본학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까지 계속 이제 투자를 다 한 뒤에 일본 경제가 좀 뭐 망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잠잠해졌잖아요. 지난 20년 동안에. 그래도 지금까지도 일본학하고 일본어 교육하고 이게 다 상당히 든든하거든요. 근데 한국학의 경우는 그 인프라가 없어요. 그 인프라를 위한 투자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인프라가 너무도 취약한 우리나라. 4년 전에야 겨우 성균관 대학교에서 한국을 공부하는 해외 학자를 위해 IUC가 만들어졌는데요.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 서적을 통해 깊이 있는 한국 연구를 돕는다는 IUC. 하지만 이번 학기 재학생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매 학기 50명 이상이 등록하는 중국, 일본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요. 학생 수가 10분의 1에 불과한 현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와 같은 백인이면 한국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왔어요. 한 2, 3년 전부터 성균관 대학교에서 IEC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역시 돈의 문제입니다. 이 비싸거든요. 그런 학교가요. 저희 IUC는 학생은 매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못 받죠.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 원인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결과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서 많은 학자들이 일본 문헌 또 영어 문헌들을 경유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와는 다른 발언들을 합니다. 이 땅이 가만히 있어도 한국을 공부할 테니까 여기 올 거다. 그리고 한국학을 공부했으니 한국을 대변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학 발전을 외면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역사 왜곡. 최근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Korea from 1910 to 1945, 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a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 미국의 한 뉴스 해설자가 일제 식민지를 미화한 것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독도가 일본이 소유한 섬이라는 내용을 엉뚱하게 제주도에 동그라미 표시해서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역사적 오류들. 전문가들은 한국학이 발전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일 중간에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임레일본 불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동북 공장을 통해서 이제 거기로는 자기 역사라고 주장을 했다든지 이 서양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잘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만큼 왜 일어났는지 또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오히려 이 미국의 언론 매체라든지 또 학계에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이에요. 응? 한국보다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한국이 불리해요. 한국학이 중요한 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한일 관계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국학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학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 일본의 역사 왜곡을 세계인들에게 더 정확히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학을 미국 내 주요 연구소, 학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의 전쟁 범죄와 일본군 위안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여론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탁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꾸준히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경덕 교수. 미국 한인 사회에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일본인을 학살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설 요코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제외하는 운동을 펼쳤는데요. 일제 강점기 말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고 밝힌 요코 이야기 저자. 하지만 수많은 오류들이 발견되면서 교과서 퇴출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역사를 알리고자 미국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서 활동한 아그네스 안 여사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nd I think that is why when I was a little girl, I read that Korea was annexed, Korea was protected by Japan, Korea was a colony of Japan, but that the Japanese were benevolent toward the Koreans. The Japanese were trying to help the Koreans modernize. But that's not what the Koreans know. The Koreans know that they were invaded by the Japanese. The Koreans know that there was a cultural genocide by the Japanese, where the Japanese removed the Korean language, where the Japanese forced the Koreans to take Japanese names. But none of these things are written in English in the classroom for a young child to read about. 아그네스 안 여사의 할머니는 독립운동가 오종화 열사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손녀로서 미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하던 그녀는 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요코 이야기의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수탈을 당한 한국인을 오히려 학살자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Japan has been promoting Japanese studies for many years. I think China has also been promoting its own history, but nobody's been promoting Korean history. We tried to 게다가 ask the 앞으로가 더 school 큰 if you went to a World 문제라는데요. War II unit, they talk. 지금 미국의 대다수의 그 규모가 작은 내지 중간쯤 되는 이 주립대학들 보면 동양사, 아시아사, 동아시아사 전공 교수 모집한다.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주로 중국사 중심으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중국사 전공하는 그 대학원생들 보면은 중국하고 유럽만 공부를 합니다.
일본도 별로 안 하고 한국은 아예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중국사 박사들은 어디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그 주립대학교에 가서 동양사, 동아시아의 역사를 강의를 하면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중국 중심의 강의를 하지 일본은 조금 하고 한국은 거의 안 할 겁니다. 한다고 해도 이상한 식으로 한국사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인프라를 따라가려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벤치마킹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를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내서 로스킨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한국의 최대 장점 벤치마킹을 한국학에도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시애틀에서는 교민단체가 직접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사라질 뻔한 한국학 센터를 살려낸 것입니다. 누구말로 딱 하면 독립 운동하는 식으로 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돈이 낼 만한 사람도 안 하고 한 두세 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각 한 10만 불씩 해서 이렇게 하고. 마치 독립운동하듯 눈물겨운 노력 끝에 워싱턴 대학에서는 다시 한국학의 불씨가 살아났는데요. 그런데 한국학을 지켜내는 건 특히 한국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고려나 그 목소리가 없으면 그럼 한국이 이제 무시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한국과 한인들한테 더 위험한 거예요. 이제까지 한국학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그 주류 사회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학자들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낼 인재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나선 곳이 USC 한국학연구소. This is the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We started in 2006 and we are housed in the Dosan Anchangho Family House. 도산 안창호 선생의 고택이 오늘날 USC의 한국학연구소가 되었는데요. 이곳에선 워싱턴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함께 차세대 한국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at helps emerging academics learn how to be in the public and speak to public issues. There seems to be more training for academics who study China and Japan in that area. 차세대 한국학자를 위한 실질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인 셈인데요. 여기서 고문으로 참여한 스티븐스 전 주한 미 대사는 그 효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And trying to get them together as a group and sort of stimulate and educate each other about all the various areas. So from all kinds of fields, you know, literature, foreign affairs, economics, and so on. And so basically form a network, that's one goal, and form some relationships. But also to help them think about how their work might be applicable to advising policymakers and to influencing the policy debate. So we expose them to the policy world, if you like, in Washington by meeting people at the State Department or the White House or the Defense Department and doing the same thing in Korea.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국제관계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북핵 위기가 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자칫 세계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veryone should understand that if we have intelligence that North Korea has a missile that can hit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warhead, that the right of self-defense is never denied, and we can take action to defend the United States without seeking permission from anyone. 실제로 핵 위기가 고조됐던 1994년 클린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회고록에서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오래전 일선에서 은퇴한 그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94년 워싱턴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Very depending on what the problem was, what the threat was. Just a few months after I became Secretary of Defense, we were faced with a major crisis, and the crisis was over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d a facility at a town called Yongbyon, where they were running a nuclear reactor. So the decision that the U.S. government made at that time is that we would not permit them to do that. But the president had decided that if the diplomacy were not effective, that we would send the conventional cruise missiles into Yongbyon to destroy the facility before they could make the plutonium. 북한에 대한 공격 계획은 다행히 실행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동북아 사강들이 복잡하게 엮이면서 동북아가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된다고 하면 세계 평화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에 공헌한다는 거예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한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은 그만큼 절실한 일입니다. 30여 년 미국에서 한국을 연구해온 대표적 한국학자 신기욱 교수 역시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군사적인 행동도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사실 그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But if we fail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 and understand the Korean people, then we are prone to make mistakes, policy mistakes, strategy mistakes, and God forbid, military mistakes. 그 한국의 입장이라든가 한국의 정서라든가 한국의 상황 같은 것이 이제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굉장히 어떤 미국 입장에서만 그냥 정책 결정하게 되거든요. Well, I believe so. And the reason I believe it's important to have more experts, let's say, of Korea, people, culture, history. The solution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to where the Korean Peninsula goes, you have to combine those two. And so right now, it's sort of like a one-handed handshake. You know, we don't have enough of the appreciation from the other side. 한국학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걸 도구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의 정치, 한국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은 인재들 키워서 그 친구들이 있다가 결국에 미 의회에 가서 보좌관도 하고 국무부에 들어가서 거기에 관료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워싱턴 포스트에도 지금 한국계 기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 들어가고 그런 친구들이 결국 그들이 생득적으로 얻은 그리고 그런 한국학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얻은 걸 갖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한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정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가서 한국말 배우고 관심 갖는다는 거는 그만큼 생각하고 걱정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심장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는 한국학, 한국학의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나라 민간 재단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에서는 해외 대학의 한국학 전공 교수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한국학 발전을 위해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미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이제 이런 회의를 하면 대개 이제 뭐 코리아 파운데이션 아니면은 이제 한국학 중앙연구원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이제 그 민간 재단이 지원한 것이고 뭐 그런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I hope that you'll find our conversations and discussions very meaningful and productive, and please enjoy our conversation and also nice weather outside. Thank you very much. 북미 지역 한국 학자들이 모처럼 모여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 학자들 사이에선 열띤 이야기가 오갑니다. There is this sense that, oh, we're so popular because of K-pop that students will just shell out their own money to come over here and do all this stuff. And they won't because they see there's better funding in Japanese and Chinese studies. They will not give money. 한국을 오래 연구해서일까요? 한국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 미래를 걱정하는 학자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날 저도 K-팝 가수 자격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류와 한국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뜻깊은 행사인 만큼 저도 공연할 때와는 또 다른 설렘이 있었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멀리서도 찾아와준 팬들이 특히나 고마웠습니다. 열정적으로 한류를 사랑하고 아끼는 소녀 팬들, 그 순수한 마음이 예쁘기만 한데요. 이들을 위해서라도 한국학이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and have a wonderful 그렇게 긴 일정의 컨퍼런스가 끝이 나고 저도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말 K-드라마, K-팝, K-뷰티, 그런 K-컬처 이런 것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나라를 대변해주고 또 우리나라를 변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증거이자 또 굉장히 큰 무기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한 명의 또 대중문화인으로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조심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또 세상을 향해 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국학 발전을 위한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그 이제 한류 또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로 그 코리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마 제가 미국에 지금 한 30몇 년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많아진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어떻게 그 한국학으로 좀 심화시키고 뭐 체계적으로 정립하느냐 하는 그러한 그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 대부분은 한국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사람 너무너무 따뜻하다. 저와 같은 사람이 한국에 가서 한 달 있으면 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사귀는 그 친구들은 평생 가요. 근데 일본에서 공부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인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참 주고받고
친구 잘 사귀고. An appreciation of the role of Jong, but it's something that I learned in Korea and that certainly kind of enriched my life, and I think that is part of the attraction. 2001년 월드컵 때 또 이제 왔었거든요. 지칠 때까지 막 일본 뭐 대한민국 차차차차 내가 평생에 처음으로 느낀 그런 에너지.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그 대한민국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만큼이나 한국을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모이고 또 모인다면 그 결과는 한국학 발전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우리가 먼저 한국학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아닐까요?